17살에 가출을 하고 길에서 만난 아저씨가 나를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게 해주었다. 그렇게 나는 동거를 하고 아저씨와 임신을 하였다. 안녕하세요. 실제 이야기를 다루는 시니어입니다. 영상 1편의 반응이 좋아 2편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영상 2편을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1편을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영상 1편은 댓글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링크를 눌러 영상을 시청하세요. 그럼 영상 2편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16년 만에 어머니와 남동생을 만나게 됐어요. 16년 만에 만난 남동생은 키가 훌쩍 컸고 제가 보지 못했던 성장기를 거쳐 남자다운 성인이 되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빨간 안경과 핑크색 조끼를 입으며 시장을 다니는 전형적인 아줌마 분위기였는데 16년 후 처음 보게 된 저희 어머니는 얇은 갈색 코트에 샤넬 토트백에 금색 목걸이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까지 정말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제 동생은 초등학생 이후 처음 보는 거라 제가 아는 모습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렇게 어머니가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오랜만이야, 지원아. 잘 지냈어? 근데 옆에 있는 학생은 누구야? 라며 저희 아들이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결혼을 했니? 아니요,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랑? 이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병원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불편하였고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려드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하면서 느꼈는데 분명 저희 어머니는 쌍꺼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쌍꺼풀이 얼굴에 잘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는 많이 달라지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치, 달라졌지.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뻔뻔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와 남동생이 가출을 한 후 한 번도 마음 편히 살아본 적 없는데 그렇게 아버지에게 폭력을 3배로 받아오고 도망치려고 애를 쓰고 나쁜 사람을 만나 인생이 우여곡절이었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 버리고 가시니까 좋았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널 버리긴 왜 버려? 엄마는 버린 거 아니야. 너가 그냥 그때 집에 없어서 너를 잃어버린 거야. 라며 또 뻔뻔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게 버린 거죠. 다시 찾아올 수 있었잖아요. 아빠한테 걸리면 그대로 잡혀 사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래? 저한테 귀뜸이라도 해주실 수 있으셨잖아요. 둘이서 그렇게 잘 사니까 좋았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겨우겨우 월세 내가며 밥 벌어먹고 살고 있다고요. 라고 말하니 아무 말도 못하시고 정적이 흐르더니 남동생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집에서 살아. 라고 말했고 그리고는 어머니는 안 돼! 무슨 우리 집이야? 절대 안 돼!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요? 저는 가면 안 돼요? 저는 엄마 딸도 아니에요? 아니면 결혼한 아저씨가 나를 모르기라도 하나? 대체 이유가 뭔데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16년 만에 만난 가족이 어색하기도 하고 지금의 삶에서도 충분히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태도에 어머니가 대체 어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길래 이렇게 부자 티를 팍팍 내는 아줌마로 바뀌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아들과 그 집으로 들어가 살고 싶어졌습니다. 저희 화가 난 태도에 어머니는 그러면 살게 해주는 대신 딸이라는 건 절대 밝히지 않기로 약속해줘.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저를 누구라고 말하고 집에 들이시게요? 가정부, 뭐라고요? 가정부를 해줘. 앞으로 새로 고용한 가정부라고 하고 집이 없어서 남는 방 하나 주는 대신 자빌도 맡아주기로 했다고 말하면 돼. 저보고 그 집에서 지금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찼습니다. 저를 가정부로 고용해 시다발이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꼴로 사는 것보다는 낫잖아. 우리 집에서 살면서 너 아들 해주고 싶은 거 다 지원해줄게. 이제서라도 내 죄책감 좀 덜고 싶다고. 나도 너 버리고 가면서 속 편하게만 살지는 않았어.
너 생각 많이 했었다고. 라며 저를 걱정해 주시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 싫다고 말하려고 하던 중에 저희 아들이 엄마, 우리 할머니네 가자. 라며 말하더라고요. 할머니네 집에서 살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순간 한평생 학원이라고는 보내보지 못한 우리 아들을 조금은 편히 살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며 어머니의 제안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남동생이 16년 동안 저 몰래 살림을 꾸렸던 그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저택이었고 엄청 큰 마당과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인테리어, 대문 앞에서 반겨주는 대형견까지 그냥 영화가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처음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보았어요. 어머니 남동생을 빼고 4명이 더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남편으로 보이는 60대 아저씨와 30대 여자 1명, 남자 1명, 그리고 제 아들과 또래로 보이는 10대 여자인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 4명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일하게 된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옆에는 제 아들 17살이고 큰 사고 없이 잘 커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면서도 말썽 하나 부리지 않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라며 인사를 건넸어요. 나랑 동갑이네? 라며 10대 여자아이가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얘 나랑 동갑이야. 라며 당차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30대 여자 1명과 남자 1명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 10대 여자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여기는 자녀가 바로 독립을 하지 않고 큰 저택에서 다 함께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말하더군요. 처음이니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쪽은 저희 남편, 이쪽은 저희 딸과 아들, 그리고 여기는 윤서방 제 딸 남편이에요. 저희 엄마는 여기서 딸과 아들을 1명씩 낳고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니 딸은 저희 남동생이랑 한 10살은 차이가 나 보였어요. 훨씬 저희 남동생보다는 누나 같았어요. 그래서 의문이 생겼죠. 어머니의 지금 남편도 어머니와 같은 재혼이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바로 마당 뒷공간에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어두운 공간에 데려갔습니다. 엄마, 저 30대 여자 엄마가 낳으신 딸 아니죠? 친딸 아니야. 역시나 친딸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저 아저씨도 엄마와 같은 재혼이에요? 뭔 소리야? 난 너 아빠랑 이혼한 적 없어. 그렇습니다. 제가 엄마가 다른 아저씨와 살림을 꾸리고 있다 보니 잠깐 착각했어요. 어머니는 제 돌아가신 아빠와 이혼한 적이 없기에 병원에서 보호자로 연락이 왔던 거지죠. 그럼 저 아저씨랑 어떻게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솔직하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솔직하게 말할게. 난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2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 그렇게 알고 지내다 지금 남편이랑 혁재가 생겼고 너 아빠한텐 비밀로 하고 혁재를 낳고 키우고 있을 거야. 그러다 너 아빠한테 맨날 맞고 살고 돈도 없고 하다 보니 혁재 진짜 아빠를 찾으러 간 거고 그때 지금 남편이 나랑 혁재를 받아준 거지. 그렇습니다. 25년 회장님은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만났고 그곳에서 저희 어머니와 바람을 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회장님의 아들을 임신하였지만 회장님과 어머니는 각자의 결혼 상대가 있었기에 어머니는 회장님께 알리지 않고 저희 아버지의 아들인 척 속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회장님이 철물점을 점점 키우며 서울, 인천 지방에 있는 가게들까지 모두 다 점령하신 것입니다. 회장님은 이제 철물점의 큰 기업이 되셨고 그 기업의 돈으로 투자와 건설 사업에 뛰어들며 부자가 되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회장님이 부자가 되신 걸 알고 바로 제 남동생과 가출을 하여 첩 같은 생활을 하다가 회장님의 아내가 돌아가시고 드디어 같이 인생을 꾸려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철물점을 이어받을 아들이 필요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와 남동생은 인생 팔자를 폈죠. 저만 빼고. 일단 알겠어요. 저희 아들 끊임없이 지원해 주신다는 거 약속 지켜주셔야 돼요. 라며 어머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큰 저택에서 일을 하던 중 한방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저는 살짝 열려있는 방, 문 틈새에 귀를 기울이며 들어봤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가 뭔데 물려받으려고 해. 바람 펴서 들어온 아들 주제. 라고 제 남동생을 구박하더라고요. 제 남동생은 이 집 큰딸에게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고 싶다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럼 너도 남자로 태어나던가. 라며 큰 소리를 치고 방문을 열고 나와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얼른 후다닥 도망가 집안 일을 했고 이 집 딸과 제 남동생의 사이좋지 않은 관계를 알게 되었어요. 회장님 앞에서는 둘이 엄청 친한 모습을 보여 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다 집에 다시 돌아온 남동생이 저에게 잠깐 나와보라며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나갔습니다. 남동생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누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전현 집에서 나가게끔 도와줘.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어. 라며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난 고작 가정부인데 어떻게 도와줘? 전현 분명 단점이 있어. 그 단점을 이용해서 아버지에게 전현이 얼마나 추악한 년인지 보여주고 실망하게 할 거야. 그 단점을 찾아줘. 방 청소하면서 이상한 계약서가 있거나 문서가 있거나 그러면 나한테 바로 복사해서 보여줘.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미쳤다고.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래. 절대 안 들키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해줘. 내가 이 집에서 살게 해줬잖아. 알겠지? 역시 남동생도 제 어머니와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저는 저와 어릴 적 예정을 생각해 이 집에서 살게 해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자신의 앞길을 막는 큰 딸을 내치려고 저를 가정부로 불러온 거였어요. 내가 기업 먹고 사장 되면 동혁이도 부사장으로 꽂아줄게. 라며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들 때문에 눈이 돌아가. 알겠어, 단점 무조건 찾아볼게. 라며 그때부터 큰딸의 방 청소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째 큰딸 방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방이었죠. 그래서 포기하려고 할 때쯤 큰딸의 딸인 혜리의 방을 청소하다가 책장에 교과서인 척하는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회사에서 경영 자리를 맡고 있는 큰딸은 회사의 이름으로 20억, 30억, 조금씩 빚을 내고 있는 서류들로 보였습니다. 전 이 서류들을 당장 제 동생에게 보여주었고 남동생 혁재는 너무 잘했다며 저에게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 빚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나 아버지가 분명 싫어할 만한 단서라며 그 서류들을 가져가 회장님에게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아버지는 가족들을 다 거실로 불러 모아 큰딸에게 물었죠. 이게 뭐 하는 거니? 회사에서 높은 자리 줬더니 결국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니? 큰딸은 말했죠. 아빠 그게 아니라 땅을 사면 오른다길래 투자를 좀 하느라고. 근데 큰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지금 투자도 잘 되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더 큰 돈 벌어드릴게요. 너 장난하니? 내가 그걸 믿을 것 같니? 내가 몰랐으면 너가 다 먹었을 거였잖아. 내 돈으로 장난하냐고? 라며 회장님이 큰 소리를 치시며 너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 너 경영자리고 뭐고 회사에서 나가. 라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제 남동생 혁재는 겉으로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내가 이겼다 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큰 집 딸들이 짐을 싸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님이 혁재한테 혁재야, 이제 너밖에 없다. 너가 이 기업 크게 성공시키고 물려받아라. 라며 혁재의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렇게 2달이 지난 후 그때 이후론 평온하게 살고 있었는데 큰딸이 집으로 다시 찾아오며 회장님 없을 때 제 남동생과 또 싸우는 거입니다. 큰딸이 남동생 머리를 쥐어뜯으며 너가 뭔데 너가 뭔데 내 거를 다 가져가 라며 소리를 쳤고 남동생은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하던 중 저희 어머니가 애들아, 그만해. 뭐 하는 거야 이게? 아줌마 솔직히 아줌마 첩이잖아. 왜 첩주제에 왜 나서? 우리 엄마 죽게 하고 돈 많은 집에 얹혀 살리까 좋아? 좋냐고! 라며 저희 어머니를 밀치고 다시 밖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후 또 큰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회장님이 있을 때 집에 찾아온 것이죠. 가족들을 다 거실로 불러놓고 서류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보세요. 아빠, 전 처음부터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콧방귀를 끼며 웃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남동생과 회장님의 DNA 검사였습니다. 진작에 검사해봤어야 했는데 제가 뭘 했어요? 두 사람 부자 아닙니다. 라며 제 남동생과 회장님의 DNA가 일치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 제 남동생은 너무 놀라였고 제 어머니는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남동생은
조작이에요, 조작! 아빠 절대 믿지 마세요! 라며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큰 딸의 딸 혜리가 제 아들 동혁이를 가리키며 할아버지 쟤도 가짜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뭐 무슨 소리야? 가정부 아들이 뭐가 가짜야? 그러더니 큰 딸은 쟤도 한통속이라고요. 저 아줌마 딸이에요. 아버지 지금 속고 계시는 거예요. 라며 집안이 난리가 났고 회장님은 매우 혼란스러워하셨고 저와 제 아들 어머니 남동생은 회장님께 절대 아니라며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회장님은 본인이 DNA 검사를 직접 하셨습니다. 남동생과 회장님, DNA 그리고 저와 제 어머니 DNA를 검사하셨고 결국 큰 딸의 말이 맞다는 게 증명되었죠. 회장님은 저희 가족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어? 당신 미쳤어.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이혼할 거야 아니? 사실 결혼도 안 했었지. 그래 맞아 당장 나가 당신들 내가 다 고소해버릴 거야. 라면 난리가 났습니다. 저와 남동생 어머니 제 아들까지 이제 어떡하지? 망했다 라며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만 있었고 저도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남동생을 속이고 제 남동생 형제를 회장님의 아들인 척했습니다. 저도 남동생도 모두 어머니한테 속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큰딸은 어떻게 알았냐고요? 알고 보니 제가 혜리의 방 청소를 할 때 책장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는 걸 혜리가 방문 틈새로 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혜리가 자기 엄마에게 말을 하고 큰딸은 저부터 의심을 했죠. 그러면서부터 저에 대해 정보를 샅샅이 살펴보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집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가 고용한 사람이기에 큰 벌을 받진 않았습니다. 벌금 정도만 물었죠. 그치만 저희 어머니와 남동생은 사기죄로 감옥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 인생에는 평탄한 순간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 아들의 미래에 욕심이 들어 남의 인생에 관여를 하니 이렇게 벌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건 욕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한 번에 오는 운은 없으며 내가 내 스스로 증명해내고 실패해봐야 운이라는 것도 거짓 없이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 욕심이라는 걸 버리고 내 삶의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오르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욕심을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욕심이 큰 일을 벌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가출했던 어머니와 제 동생을 만나고 난 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